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와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6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저를 소개를 한다면 저는 현재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으로 있고요. 또 CTS 에듀TV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겸임교수를 그전에 해왔고, 또 그전에는 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부장까지 했고, 또 EBS 스타 강사로 한 2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저를 소개하는데 되게 방송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EBS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수학 강사로서 나중에는 수학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완성까지 했고요. 또 입시 프로그램, 대학 입시 가이드 프로라는 프로그램에 MC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이어서 쭉 TBS라든지 KBS 교육을 말합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방송 쪽으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방송 여력이 있다 보니까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바로 대진대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2010년도에 제가 썼던 건데, 생각을 바꾸면 수학도 재밌다, 이런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매우 어려워하다 보니까 생각을 좀 바꾸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해서 함께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또 2017년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등학교 시절 근무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책을 마무리해서 계속 책을 이제 많이 써왔던 그런 경험도 좀 있고요. 이건 저의 명함입니다. 봐주시면 되겠고, 뒤에는 그런 얘기들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오늘 첫 강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강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및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3강은 교과전형입니다. 그렇게 하고 4강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체제 개편 안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5강은 나에게 꼭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또 대학은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6강에서는 수시 카운슬링의 실제라는 해서 실제로 카운슬링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전망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망하기에는 일단 대입제도 개편 비교표를 잠깐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올해까지는요, 다수 입학 사정관 평가를 이제 권장을 했었는데, 평가 과정 투명성 때문에 다수 입학 사정관이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선발 결과 공시도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고교 유형별 합격자 수 정도를 공시를 했는데, 전형별, 이제는 고교 유형별, 지역별 합격자 수를 공시하게 돼 있어서 어떤 공정성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적성고사는 완벽하게 폐지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입제도 개편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내신과 수능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죠. 내신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전에도 중요하긴 했지만 이제는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 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부분 될 텐데 거기서 거의 10%를 의무화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신 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고 2023년도까지인데 사실은 한 30% 수능 전형 있죠. 수능 전형으로 이제 완성을 하고, 또 16개 대학교 종합전형하고 논술이 45%가 넘었던 16개 대학교는 23년까지 수능 40%로 해라, 이런 교육부의 권고를 받고 지금 실시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대단히 중요해졌고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트라이앵글,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비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쪽이라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좀 힘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고에서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강남 일반고, 이런 쪽은 그 내신을 그렇게 커다랗게 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중정도, 가운데 정도의 일반 고등학교부터는 지역균형 전형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내신 성적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수험생 수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등급을 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좀 주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와, 논술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하지만 2022년도에 적성검사가 전혀 없어지면서 새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대 그죠? 고려대 세종 수원대하고 세종대 이렇게 해서 새 학교가 논술을 보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도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인원을 잘 보면은요. 중위권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가 커다랗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상위 15개 대학, 그 상위권 대학을 보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44.6%가 됐는데 2022학년도 우리가 했을 때는 36.1%가 되고요. 논술 전형이 11.1%에서 8.7%로 줄게 됩니다. 단계별로 축소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줄었던 것들이 퍼져서 어떻게 학생부 교과하고 수능 전형으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11.3%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수능 전형이 한 40%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 40%라는 것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수시에 모두 뽑지를 못하죠. 그래서 수시에서 2월 되는 그런 인원까지 합한다면 거의 50%, 최상위에서 50% 정도까지 정시 전형에서 뽑는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그냥 공부 안 하고 내신 준비해 가지고 그냥 갈 거야.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상태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었다고 하니까 없어진 걸로 오해하게 되는데 그냥 퍼센테이지만 줄은 겁니다. 44.6에서 36.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뽑는 인원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예년의 성적을 가지고 또 예년에 했던 그 활동들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또 그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 늘어난 만큼 학교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 전형 변화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경희대를 보시면요.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544명이 된 거예요. 2022학년도에. 그래서 10.2%가 되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25.2%였죠. 1336명인데 수능 위주의 전형이 1970명에서 37%가 됩니다. 그런 상태죠. 성균관대학, 서강대 이런 데도 교과가 2021학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2022학년도에는 많이 늘어나게 되죠. 왜? 교과 수도권 이상의 대학들은 교과로 10%까지 뽑으라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추천 전형으로 되게 뽑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능 많이 늘어났고요. 이거 이제 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정시 확대 권고 대상 16개 대학교. 그래서 저 대학들은 상당히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상위 16개 대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하고 합했을 때 45%가 넘는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은 수능 전형을 40%까지 맞춰라. 언제까지? 2023학년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거의 다 맞췄어요. 보시면은 이건 이제 각 대학마다 증감인데 건국대는 어떻습니까? 교과가 21학년도에 없었죠. 그런 상태인데 22학년도 340명이 됐고 학종은 505명이 줄었습니다. 또 논술도 110명 정도가 줄었고 그래서 밑에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서강대 같은 경우도 학급 교과가 없었는데 172명을 뽑게 되고요. 학종은 237명이 줄었고 논술이 66명 줄었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정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 자료들, 이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연락을 주시면은 올려놓고 아니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16개 대학 전형간 모집 비율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건국대는 수능이 40입니다. 학종이 34.6이고 교과 10% 딱 맞춰놨죠. 논술 12.8%고 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능이 40%가 되죠. 교과 13에 학종 29.8. 이거는 이제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인원이 아니라 비율로 나타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봐서 내가 갈 대학은
수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학종을 어느 정도 뽑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사실상 내가 갈 학과를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가 갈 대학이 딱 정해지면 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2학년도 내가 쓸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확실하게 좀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2022학년도에 40%가 수능이 이제 40% 완성된 대학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엔 아직까지 덜 완성이 됐죠. 왜? 2023학년도까지 완성을 하면 되니까 경희대가 37%, 광운대가 35%, 중앙대가 좀 낫네, 그죠? 30.7%인데 아마 2023학년도가 되면 40%로 완벽하게 맞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내년에 정시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시에 가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쉽지 않아졌다. 뭐 죽음의 트라이앵글 뭐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말 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겠지만 뭐 인생의 하나의 여정이다. 또 우리의 직업은 또 학생이니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구적을 변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전형 모집 인원인데 강조를 좀 많이 했죠. 2023학년도까지 그 16개 대학 40% 이상을 유도하라고 했는데 이미 거의 다 맞춰졌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이 많이 강조가 됐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 2022학년도에는요. 지금도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이나 뭐 전문 과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2학년도가 되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형 추천 전형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전문 과목을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과목들은 이제 A, B, C, 그죠? 아니면 A, B, C, D, E로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걸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평가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진로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뭐 점수로도 사용이 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약대가 이제 학부로 내려왔죠. 그 전까지는 2+4였어요. 2년 다닌 다음에 피트 시험을 통해서 나머지 4년을 봤는데 이제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연 계열에서 약대가 1,6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뭔가 치열하겠죠. 최상위권에 뭐 저 지방의대라든지 뭐 치의대, 뭐 한의대, 뭐 수의대 이런 쪽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트 시험 준비할 때는 관련된 과목, 약학하고 관련된 과목이 뭐 생물학과라든지 화학과, 화학생명공학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2년 동안 한 다음에 피트 시험 봐서 이제 저 약대를 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인기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태고 또 상위권 학생들이 약대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 그 인기가 있었던 뭐 공대 기계공학과라든지 이런 쪽의 합격선들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의대 학부 모집은 10년간 약 4,000명을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2022학년도는 일단 그 의대생은 한 32명이 줄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논술 실시대학 확대 말씀드렸죠. 이제 적성검사가 폐지가 되고 2022학년도에는 가천대라든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런 데서는 이제 논술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뭐 대단히 고난도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난 중위권이다, 중하위권이다 했던 학생들은 그전에는 적성검사를 준비했지만 그 전형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위권 대학들의 논술도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능 선택 과목이 많이 변화가 있죠. 국어 같은 경우는 뭐 공통 과목이 있고 화법이나 언매에서 골라서 시험을 봐야 되는.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나눠서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좀 해두기 바랍니다. 정시 확대는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아졌다.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수능 자신 있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강남의 무슨 뭐 일반고라든지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쪽 학생들 실력들이 좀 월등하잖아요. 뭐
좀 대치동에 가까운 사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기록부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자, 이건 이제 약대 모집 인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1,600명 정도 뽑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도권 15개 대학이 한 820명 정도 되고 기타 17개 대학이 758명이다. 그렇게 하고 정시 수시로 나눠지는데요. 정시로는 43.95%입니다. 수시가 56.05%가 되고 교과 종합 논술로 봤을 때 교과가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이고 논술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대를 뽑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4 체제 유지대학도 있긴 합니다. 부산대, 충남대, 강원대인데 이것도 2022학년도는 아니지만 2023학년도에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인원수를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 구도가 약대하고 치의학과, 수의학과, 한의학과들이 좀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도 뛰어들어서 뭐랄까요, 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하게 접전을 펼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수도권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양대는 아무것도 안 보니까 그냥 생활기록부만 내면 되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다 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걸맞는 약대에 맞는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대에 적합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가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제출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학년 올라가서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시에 대한 말씀인데 수도권 대학, 이대, 아주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모집 비율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방대학은 많이 뽑진 않아요. 정시에서는 대개 수시에서 많이 뽑게 되고 단국대, 순천대가 65% 정도가 된다는 것. 자,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약대 지원으로 인해서 정시 합격 점수가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논술 전형의 변화입니다. 이제 학교마다 전부 다 논술 인원을 줄이라고 얘기가 돼서 2021학년도 올해죠. 올해까지 보면 984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보면 인원수가 많이 줄은 겁니다. 근데 내년인 2022학년도가 되면 3개 대학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하고 수원이 늘어나가지고 줄긴 주는데 93명만 줄게 됩니다. 대학 수는 이제 33개에서 36개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학별로 봤을 때는 인원이 주는 거예요. 대학이 늘었는데 인원이 93명까지 줄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개선 다 알죠?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무단 결석이 없죠. 미인정 결석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에 적는 내용이 많이 줄죠. 3,000자에서 1,700자로 줍니다. 그러니까 잘 줄여서 쓰셔야 되고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선생님이 쓰시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그 1,000자를 쓰게 돼 있는데 500자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좀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해야지 그냥 뭐 뭔가를 붙여놓고 막 쓰다 보면 막 자수가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함축적으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이제 그건데요. 종합 의견 됐죠? 500자로 준다라는 거 하고 또 그 자율 동아리죠. 정기 자율 동아리는 어떻게 1년에 한 개만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생각해서 자율 동아리는 하나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만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고 또 2021학년도까지는 소논문 기재가 가능했지만 소논문 기재가 완벽하게 이제 묶입니다.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봉사활동의 특기 사항 이게 2021학년도까지는 연간 500자를 적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2학년도부터는 그걸 못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가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 그걸 봤느냐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를 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실제로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특기 사항들이 적혀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봉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다는 것도 그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수상 경력도 그 학기당 하나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생활기록부는 다 적긴 하겠지만 어떤 거를 선정해서 올려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에는 1학년 2개, 2학년 2개, 3학년 1학기 1개에서 5개의 상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정시는 6개가 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그 2022학년도의 전망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